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 찾아서 감사드리고요.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에서도 보시는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경기는 디트 대 다저스인데요. 자, 타렉 스쿠발이 나오죠. 제가 뭐 누누이 타렉 스쿠발이 좀 그래도 2.37 정도로 좋긴 한데, 지난 시즌 대비해가지고는 사실 뭐 여러 이제 세부 지표들, 삼진이라든지 뭐 피안타, 피홈런, 볼넷 여러 가지 부분에서 스탯들이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피홈런이 조금 많은 거 말고는. 근데 작년에는 2.80이었는데 이게 비율상으로 올 시즌에는 유독 좀 방어율이 좋기는 하다. 그래서 약간은 부담되는 면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뭐 홈에서 1.74, 원정 2.93으로 홈에서 좋은 면도 있고요. 직전 경기도 원정이었는데 신시내티 상대로 삼진 13개, 본인의 이제 커리어 하이를 갱신을 하면서 7이닝을 잘 먹어줬어요. 그래서 스쿠발은 여전히 좀 상당히 강력한 아메리칸 리그 사이언 후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다저스는 팩스턴이 나오는데 뭐 직전 경기에서는 5이닝 2실점 정도로 다소간에 조금 약했던 미러키 빠따를 잘 막아주면서 명예회복을 하긴 했습니다. 그 전에 샌프란시스코한테 4이닝 9실점으로 좀 체면을 구겼는데, 팩스턴은 오락가락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여러 차례 여기 뭐 적힌 오른쪽 여러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글쎄 좀 쉽지는 않습니다. 팩스턴 등판이어도 로블레스키 이런 애들을 올린다고 했었는데, 다저스는 워낙에 지금 부상이 많다고 했었어요. 선발진에도 부상이 너무 많고, 빠따적으로도 지금 뭐 프리먼도 살짝 부진한 와중에 배츠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근데 양 팀의 분위기 차이를 좀 예상을 해야 됩니다. 먼저 디트랑 다저스, 아무래도 팀의 뭐 페이롤 차이라든지 규모 차이가 엄청 큰데, 근데 분위기는 지금 다저스는 상당히 안 좋아요. 선발에 뭐 부상도 많다고 했었고, 빠따적으로도 지금 4경기 4연패, 필라델피아한테 이제 뭐 거의 한 2008년 이후로 처음으로 수입을 당했다고 하던데, 타선이 지금 7안타, 7안타, 9안타, 5안타, 홈런도 별로 없고 폭발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다저스가 요즘에 4경기 동안 점수도 2점, 1점, 3점, 1점 이렇게 먹고 있는데, 마침 스쿠바를 상대를 한다. 특히 스쿠바는 홈에서 반기는 면도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디트로이트가 요즘에 빠따적으로도 뭐 띄엄띄엄하긴 하지만은 두 자릿수 안타도 심심치 않게 치고 있고, 7경기 동안 6승 1패 뭐 이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내 그냥 한 가지 거슬리는 거라면 디트가 좌한 상대로는 조금 안 좋았다는 거. 좌한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를 하게 되면은 그 컨디션 오피스가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저는 이 경기는 한번 스쿠발도 믿어보고, 워낙에 양팀의 분위기 차이가 좀 상반되는 면이 커가지고 저는 디트 사이드를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대 오클랜드 경기, 이거는 그 필라델피아는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하퍼도 돌아오고 슈아브도 돌아와가지고 다 잘하고 있고, 트레아 터너, 유격수 전체 우르크 1위 달리고 있고, 지금 아마 홈런도 되게 잘 치고 있거든요, 트레아 터너가.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전반적으로 빠따 분위기도 좋은 편이고, 랑에서레즈는 뭐 말할 거 없습니다. 2.75로 좋기는 한데, 다만 거슬리는 거는 요즘의 랑에서레즈가 좀 불안합니다. 시즌 초반에는 거의 뭐 내셔널리그 사이언 포스였는데, 최근 3경기 동안은 이 친구가 원래는 피홈런도 꽤 많지 않은 선수인데 피홈런도 꽤 많고, 이렇게 자책점이 너무 높다는 것들, 이거는 일단 수아레즈가 조금 거슬리는 거, 그거 말고는 사실 필라델피아를 보는 게 맞기는 맞죠. 근데 일단 호건 해리스도 올 시즌 3.22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 뭐야, 사실은 투구 내용상으로나 뭘로 보나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일단 해리스가 작년에는 뭐 14경기 동안 7.14로 엄청 안 좋았는데, 9경기 동안 3.22 정도면 충분히 좋게 봐줄 만한 여지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리스도 그리 나쁘진 않다는 건데, 근데 뭐 이런 것들, 뭐 필라델피아가 뭐 다저스 상대로 수입한 거 포함해가지고 지금 홈에서 거의 한 40경기 가까이 치르면서 좀 시즌 초반에 좀 6승 7패인가? 그 정도 구간이 있긴 했는데요. 그 이후로 32승 7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필라델피아는 홈에서의 강점. 아무래도 시티즌스 뱅크 파크가 워낙 이게 필리건이라고 하죠. 필라델피아의 그 홈팬들의 성원이 엄청 대단한 팀이거든요. 딱히 수아레즈가 홈에서 원정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필라델피아 쪽은 꽤나 뭐 정배 사이드로 그냥 여러 가지 떼고 본다면 수아레즈가 그래도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방어율이 말해주는 선수고, 오클랜드 빠따가 이런 그 홈런 같은 부분, 이런 것들은 장점이지만은 수아레즈 역시 올 시즌에 홈런이 9방밖에 없어요. 피홈런이. 아무래도 수아레즈가 시즌 초반처럼 컨디션이 되게 좋을 때요, 8이닝, 9이닝 먹어주고 그런 무지막지한 활약을 해줄 거는 사실 요즘은 기대하기 좀 힘들긴 해요.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그냥 적당히만 해준다면은 대충 한 6이닝 먹어주고 실점 그냥 3점 안쪽으로만 해준다면은 어지간해서는 필라델피아가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저는 필라 사이드에다가 언더를 살피고 있는데요. 언더 보는 거는 해리스가 필라델피아 애들을 조금 막아줘라. 그리고 수아레즈도
오클랜드의 타선이 사실 홈런 말고는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없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했다시피 필라델피아는 홈에서 엄청난 강점이 있는데 오클랜드는 원정에서 13승 35패로 원정 승률이 되게 안 좋은 편에 속해요. 그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내일 뭐 오클랜드가 좌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 때 평소보다 특히 못 친 것도 있다. 최근에 필라델피아는 3경기 연속 5스발 시리즈에서 전부 다 두 자릿수 안타를 기록을 했는데, 오클랜드는 그 보스턴과의 두 번의 경기에서 8안타 4안타 정도로 또 이렇게 좀 바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필라 사이드에다가 언더 쪽으로도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템파베이 대 클리블랜드인데, 타지 브래들리가 제가 여러 차례 9위 같은 부분에서 상당히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특히 얘가 이제 그 한번 부산자명단을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복귀가 늦었었는데 최근의 활약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최근 6경기 동안 35이닝 동안 1.29 삼진도 상당히 잘 잡고 본인의 강점이죠. 여전히 볼낼 리스크가 조금 있긴 해도 그냥 삼진으로 다 우겨 맞고 있고 피홈런도 적고, 작년에는 이제 100이닝 동안 막 23개씩 맞고 피홈런의 리스크가 조금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그래도 봐줄만 하고요. 특히 최근에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점들, 이런 것들을 브래들리를 긍정적으로 볼만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클리블랜드는 카라스코인데, 일단 클리블랜드의 팀 상태가 조금 안 좋거든요. 이 와중에 베테랑 카라스코는 그래도 나름대로 제 몫은 하고 있다. 브래들리에 비할 바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카라스코가 통상적으로는 이제 좀 전성기가 많이 지났고 오히려 좀 불안한 면이 많은 선발이잖아요. 그런데도 최근 경기들 활약상으로는 그래도 좀 봐줄만하다. 좀 이닝 많이 못 먹고 경기당 3실점 정도, 2실점 정도는 꾸준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들이 약점이긴 한데, 카라스코 역시 요즘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본 적은 한 것 같은데요. 사실 템파베이나 클리블랜드나 빠따 상태는 그냥 거기서 거긴 것 같아. 클리블랜드는 시즌 초반에 되게 잘 나가고 전체적인 홈런이나 뭐 안타 숫자 이런 것들은 크게 최상위권은 아니지만은 득점권에서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생각보다 득점권에서도 그렇게 많이는 못 뽑는다. 아까는 클리블랜드도 빠따의 위력이 조금 줄었어요. 이런 것들은 좀 거슬리고, 또 홈에서는 극강인 반면 원정에서는 27승 24패로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거는 템파베이가 어제 불펜 소모가 너무 많았다. 이건 아쉬워요. 템파베이가 대부분 좀 그 주력 불펜들을 많이 썼고, 그래서 브래들리가 오늘도 좀 길게 버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가 조건이 많이 따르긴 한데 저는 한번 템파 사이드로 보고 싶네요. 템파도 한창 빠따 분위기가 안 좋다가 양키스와 시리즈에서 조금 극복한 면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려가지고 템파 사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경기가 좀 불펜 구간으로 흘러간다 이러면은 이것도 조금 불안한 면모도 있긴 하네요. 다음 이제 볼티랑 양키스인데, 직전 경기에서 케이드 포비치는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활약을 했습니다. 약간 늦게 올렸다, 타이밍상으로. 얘가 마이너리그에서 한창 잘할 때는 안 올리고 마이너리그에서 조금 폼이 꺾였을 때 볼티모어가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6.51 정도로 딱히 좋게 봐줄 여지는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원정에서는 개 두드러 맞고 홈에서는 좋았다는 거. 홈에서는 3경기 동안 2.70, 원정 3경기 12.27 이런 식으로 그래도 홈에서는 괜찮은 면이 있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표본이 너무 적다, 이런 거는 생각을 해야 되고, 자 게리 콜도 이제 부상 복귀한 지 어느 정도 되기는 했죠. 한 4경기 정도 돌았는데 그냥 지금 6.75 정도로 되게 안 좋기는 해요. 그래도 슬슬 구속 같은 것들이 안정감을 찾았다고 했었고, 이거는 게리 콜이 통상 볼티모어 상대로 이제 양키스 이적 이후에 10경기 동안 62이닝이니까 평균적으로도 이닝도 잘 먹고 방어율도 좋고, 볼티모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피홈런 억제, 이런 부분들이 다 괜찮기는 하거든요. 게리 콜의 상태를 과연 믿을 수가 있냐,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사실 직전 보스턴전도 4.1이닝 동안 4실점, 피안타도 많았고 삼진은 잘 잡았지만 볼넷도 너무 많았다. 큰 거를 맞았던 거, 이런 것들이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게리 콜은 첫 2경기가 문제였지 그 이후로는 구속이라든지 구위상으로 문제는 크게 없었거든요. 이거는 양팀이 빠따가 지금 되게 상태가 안 좋기는 해요. 볼티모어도 리그 지금 전체 OPS 1등인데 홈런 기세 같은 것들도 꺾이고, 팀의 주축 타자라고 할 만했던 그 6월달에 산탄데라라든지, 그리고 거너 앤더슨도 지금 홈런이 침묵하고 있는 상태이고, 양키스도 에런 저지가 요즘에 부진하죠. 다른 뭐 스탠튼의 공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반적인 타격들이 둘 다 좀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저는 그래도 게리 콜 등판인데 양키스가 이 정도 배당이면 양키스를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드 포비치가 그래도 홈에서는 크게 부진한 적은 없었다는 거, 3경기밖에 안 되지만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9.5라는 기준점도 반가운 것 같기는 하네요. 저는 양키 언더나 일반승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보스턴 대 캔자 경기인데요. 보스턴은 쿠퍼 크리스웰이 나올 때는 썩 믿음이 안 가요.
그냥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전반적으로 다른 보스턴 선발들이 꽤 잘해줄 때 쿠퍼 크리스웰은 그냥 보스턴의 약간 좀 5선발 느낌? 사실 5선발의 무게감도 못 지니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쿠퍼 크리스웰도 사실은 기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래서 보스턴의 선발이 가벼워 보인다는 점. 반면에 켄자는 이제 콜 레이건스가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 등판 때도 이 친구는 가끔 세금을 낼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자마자 지지난 경기 클리블랜드한테 4.2이닝 5실점으로 세금 한 번 냈죠. 그전에도 한 번 이렇게 좀 세금을 거하게 됐다가 6, 7경 정도로 쭉 잘했거든요. 레이건스도 한 번 세금 내자마자 콜로라도 쿠어스 원정에서 7이닝 2실점으로 굉장한 활약을 해줬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레이건스 쪽을 좋게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레이건스가 통산 이제 뭐 보스턴 상대 전적이나 이런 것들도 한 경기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뭐 살펴볼 것도 많이 없었는데, 빠따 분위기상으로 켄자도 한창 안 좋았던 그런 흐름을 깨고 지금 3연승을 달리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최근 엄밀히 말하면 최근 타율도 2할 6푼 7리, 그 홈런도 최근 3경기 동안 뭐 7방 치고 나쁘지 않아요. 켄자도 그래도 안 좋았던 흐름을 조금은 끊었다고는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데, 이건 어디까지나 보스턴의 타격이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도 레이건스가 지표상으로는 보스턴 애들한테 그렇게 뭐 크게 두드러 맞거나 그런 적은 없었다는 것들. 그냥 저는 이거는 배당이 그래도 켄자 쪽으로 이 정도의 선발 격차인데 켄자 쪽으로 봐줄 만도 한 것 같습니다. 켄자가 딱히 보스턴한테 지금 타격적으로 크게 꿀린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켄자 승사이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시내티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 카슨 스파이어스를 꽤나 믿을만하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었어요. 시즌 방어 뭐 3.67이고 뭐 이닝 소화한 거 대비 딱히 뭐 삼진 잘 잡는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피안타를 엄청 억제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아닌데 뭐 어설프게 잘 막아줍니다. 그냥 그런 점들이 보였었는데요. 아쉽게도 직전 디트전에서는 4.2이닝 동안 4실점으로 피홈런도 3방이나 맞고 올 시즌의 기록 자체는 괜찮았는데 직전 경기 활약이 좀 안 좋았다는 거, 이게 조금 아쉽네요. 그전에는 요상하게 막 6이닝 먹어줘가면서 실점도 적게 하고 꽤나 믿을만 했는데 직전 경기가 살짝 아쉬웠다는 거, 이거는 거슬리긴 합니다. 여태 올라왔을 때 보면은 피홈런적인 부분에서 리스크는 크게 없었거든요. 마침 그 이제 신시내티 홈구장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가 홈런 파크 팩터 전체 1위다 이런 것들이 약점이긴 한데, 마이애미는 리그 홈런 꼴찌 팀이에요. 그래서 스파이어스도 직전 경기 때 피홈런 때문에 좀 고전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봐주만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자 요니치리노스도 이놈이 생각보다 잘 막습니다. 지금 그 좀 시즌 등판이 늦었어요. 마이너리그에서 올렸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4경기 동안 4.19 정도로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상하게 한 5이닝가량 먹어주면서 실점 적당히 해주고 엄청 대파당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이애미가 워낙에 선발 나뉜 와중에 그래도 치리노스 정도의 활약이면은 봐줄만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요. 이거는 빠따 분위기상으로 신시내티가 요즘 좋죠. 신시내티가 최근 3경기 콜로라도와의 시리즈에서 14안타, 12안타, 14안타 그 3경기 동안 홈런도 9방이나 쳐주고, 신시내티의 타격이 저는 늘 말하는 게 얘네가 작년에도 그렇고 분위기가 확 살았을 때는 그런 흐름들을 좀 이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이랬었는데 그러다가도 식으면 쫙 식거든요. 그래도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빠따 분위기는 좋은 와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뭐 마이애미도 빠따가 얘네들도 막 그 한 자릿수 안타 기간이 8경기 정도 되게 길었었는데 그 휴스턴과의 마지막 경기는 11안타에 2홈런으로 그래도 나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뽑은 점수는 3점에 불과했다. 저는 신시 승사이드에다가 언더 정도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그 다음에 매츠 대 콜로라도 경기. 일단 매츠는 훌륭한 선발입니다. 제가 머나야 얘기를 할 때마다 얘가 런던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정신을 차렸다. 그래서 최근 5경기 제가 이거 런던 갔다 오고 나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냥 계속 잘하고 있어요. 뭐 1.57 정도로 훌륭한 방어를 보여주고 있고 이닝 소화가 아쉽긴 하나 방어를 일단 좋고요. 피홈런도 한 방밖에 없다. 아무래도 싱커 투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볼넷이 많다는 게 좀 약점이긴 해요. 그래서 좀 기회를 준다거나 이런 게 있긴 한데 삼진으로 대처하는 능력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일단 머나야는 좋게 볼 여지가 좀 있죠. 다만 원정에서 조금 더 나은 거, 홈에서는 4점대인데 원정에서는 2.44로 그냥 이런 게 조금 아파요 약간. 그래도 머나야는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오클랜드 시절 같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었는데 3.43으로 올 시즌은 비교적 안정적인 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거고, 반면에 이제 콜로라도의 테너 고드는 직전 경기가 이제 그 데뷔 등판이었거든요. 딱히 근데 뭐 구속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렇게 두드러짐이 별로 없어요. 마이너리그 때도 이 친구는 피홈런이 약점이었다. 근데 데뷔한 첫 경기에서도 캔자시티와의 경기에서 이 피홈런을 맞았거든요. 피안타 8방에다가 뭐 6.1이닝을 먹어주긴 했으나
피홈런의 약점이 좀 뚜렷해 보인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매치도 그리고 컨디션이 되게 좋은 그런 부분에 속하거든요. 매치가 최근 6경기 동안 5승 1패 달리고 있고 그 기간 동안 타격도 좀 못 칠 때도 8안타 9안타 쳐줬고 막 11안타 11안타 12안타 이렇게 치면서 요즘에 빠따 분위기가 좋은 편에 있습니다. 매치의 분위기가 좋고 콜로라도는 또 신시내티와의 원정도 그렇고 지금 5경기 동안 뭐 1승 4패 이러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놓은 거 일단 빠따 분위기 같은 것들도 매치가 낮고 선발도 머나이가 낮다는 얘기를 했는데 머나이가 콜로라도한테 약하다 이런 것들은 적어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할 말이 좀 있는 게 통산 60타석 동안 281 정도로 안 좋았다. 피장 타율이 높다. 여기에 적어드린 것처럼 전부 다 쿠어스 필드였어. 6경기가 시티필드보다는 쿠어스가 상당히 타격적으로는 타자한테 유리한 면도 있다 보니까 머나이가 이상하게 콜로라도 상대할 때마다 전부 다 쿠어스였는데 홈에서 하는 거기도 하고 조금 더 좋게 볼 여지가 있겠죠. 저는 매치를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다음 이제 화싹 대 피츠버그 경기인데 게럿 크로시에는 말할 게 없습니다. 그냥 최고의 선발 투수죠. 지금 뭐 양키스를 가냐 다저스가 가냐 여러 얘기가 많은데 게럿 크로시에는 그냥 시즌 내내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방어도 훌륭하고 삼진 능력도 그렇고 다 대단해요. 게럿 크로시에는 좀 이닝 좀 못 먹고 직전 여기처럼 4이닝밖에 못 먹는다거나 예를 들어 한 3실점 가량 한다. 그 정도 하면 실망스러운 건데 대부분의 경기들을 한 5이닝 이상 6이닝 정도 먹어주고 실점도 3실점 안팎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대가 이제 마르코 곤잘레스입니다. 옛날에 시애틀 시절에는 되게 괜찮은 선발이었었죠. 근데 좀 이제 먹튀로 유명합니다. 지금은요. 최근 마이너리그 등판도 좀 안 좋았었고요. 옛날에는 이 친구가 좀 피네스 피처였어요. 말 그대로 좀 류현진 선수랑 비슷한 스타일. 좀 좌완인데도 피네스 피처에다가 볼넷 같은 거 잘 안 주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다 꽂아 넣을 수 있고 뭐 이런 선수였는데 체인지업도 좋고 근데 이 친구가 조금 플레이 스타일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부상도 많고 해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포심 위주의 투구 많이 하고 체인지업이나 쿼터 이런 것들 섞어 쓰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싱커 빈도를 좀 높이고 커터 빈도 높이고 본인의 장점들을 조금 버리고 커터나 싱커 같은 것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랜덤이야. 약간 이런 것들이 거슬리는데 그 대부분의 등판이 전부 다 이제 좀 4월달입니다. 올 시즌 초반에 그냥 간간히 던졌을 때가 전부인데 그래도 그때 나왔을 때는 뭐 5이닝 6이닝 먹어가면서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부상자 명단에 갔다는 게 문제인데 마이너리그 최근 2경기 동안 7.1이닝 동안 뭐 볼넷도 많았고 이 친구의 장점이 볼넷을 안 준다는 거라고 했는데 7.1이닝 동안 볼넷도 5개나 주고 이러다 보니까 마르코 곤잘레스의 현재 상태를 좀 가늠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긴 이닝을 먹을지도 모르겠다. 제가 몇 번 피츠버그가 좀 오프너 전략 물로진스키 쓰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루이스 오티지 같은 데 쓰고 뭐 이런 전략들을 많이 택한다고 했는데 내일도 피츠버그가 마르코 곤잘레스가 물론 잘해준다면 길게 쓸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꽤나 있거든요. 불펜 소모도도 이제 피츠버그가 좀 주력 불펜도 좀 쓰고 해가지고 내용상으로는 화싹 사이드에다가 언더를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게럿 크로시만 믿고 화싹을 보기에는 화싹이 너무 약팀이기도 하고 좌한 상대를 홈에서 반경기 때는 평소보다 아주 못 친다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언더 쪽도 볼만은 할 것 같아요. 마르코 곤잘레스가 조금 막아준다면은. 다음 경기는 미러키 대 워싱턴인데 저는 여러 차례 페랄타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맨날 말하는 거 미러키가 선발진의 부상이 너무 많다. 코빈 번즈는 떠나보냈고 2선발 우드러프는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고 웨이드 마일리 첫 3경기 뛰고 나서 수술에 들어갔고 그래서 올 시즌에 뭐 브라이스 윌슨이라든지 애쉬비도 올려보고 그나마 레아 같은 애들 로테이션 돌아주고 이러고 있는데 워낙에 선발진의 부상이 많아가지고 페랄타가 1선발 노릇을 해줬어야 됐다. 근데 그렇지가 못하죠. 3.95 정도로 시즌 방어도 그냥 그저 그렇고 툭 하면은 쳐맞거든요. 이게 일단 아쉬워요. 그래서 페랄타가 긁히는 날에는 괜찮은데 약간 리스크가 있다는 거. 그리고 페랄타의 통상 워싱턴전이 6경기 동안 6.67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거슬리죠. 그래서 내일도 페랄타를 그렇게 좋게만은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잭슨 러틀리지라는 선수는 얘도 이제 작년에 몇 번 쓰고 올 시즌에는 또 한 번 올려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도 7.20 정도로 안 좋았었고 삼진은 능력이 괜찮아. 이 친구가 가진 공 자체는 나쁘지 않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근데 볼넷이 너무 많다는 거. 제구 문제가 여전히 좀 불거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러틀리지가 딱히 내일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뚜렷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란 생각은 별로 안 들거든요. 그래서 러틀리지도 미러키한테 꽤나 점수는 줄 것 같고 페랄타도 통상 워싱턴전이나 올 시즌의 모습 자체가 합격점을 주긴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이 좀 거슬려가지고 저는 그냥 오바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오바를 보기에는 양팀 다 지금 빠따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이게 좀 거슬리네요. 특히 워싱턴이 최근 5연패 빠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4경기 정도 8안타, 6안타, 5안타, 6안타
특히 빠따가 부진하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오바를 보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페랄타도 리스크가 있는데 그렇다고 미러키 쪽을 선택하기에는 배당도 별로고 별로 이거는 경기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저는요. 다음 휴스턴 대 텍사스는요. 저는 이 경기는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같으면은 아니 헌터 브라운이 계속 잘했잖아. 제가 거의 한 8, 9경기 동안 꾸준히 잘해주고 있다. 올 시즌 초반에 엄청 쳐박아가지고 안 좋게 봤는데 최근에 8, 9경기 정도를 꾸준히 잘해주고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직전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6이닝 동안 12피안타. 그때 당시에 미네소타가 너무 잘 치기도 했는데 헌터 브라운의 기세가 너무 좋았고 이거는 정면 대결을 볼만하다. 제가 그런 의견을 내놨는데요. 하필이면은 헌터 브라운이 한창 강했던 미네소타 바자한테 좋은 흐름들을 전부 다 끊기고 말았다.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헌터 브라운이 최근 10경기 동안 45피안타인데 직접 미네소타한테만 12피안타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9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33피안타 거의 한 5개밖에 안 맞았다는 거거든. 그 정도로 잘하고 있었는데 직전 경기에 크게 꺾이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된다. 그리고 마침 텍사스도 물론 그 당시에 미네소타급은 아니지만은 지금 빠따 분위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더구나 내일 나오는 히니조차 요즘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저는 히니가 이제 구속도 조금 떨어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좀 좌한 선발로서 많은 삼진을 솎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히니가 요즘에 잘하고 있거든요. 삼진 개수로나 뭐 피홈런 개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이 경기가 어렵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상대 전적 같은 거 보면은 딱히 뚜렷하게 보이는 것들이 없다. 이런 것들도 거슬리죠. 두 선수 모두 다 이런 상대 전적상으로는 좀 안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힘이나 브라운이나 상대 전적이 되게 많은데 피하는 타율이 다 3할이 넘어가거든요. 이 경기는 저는 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를 가도 어려울 것 같다. 다음 세인트루이스 대 시컵인데 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세인트루이스의 소니 그레이가 물론 좋은 선발이긴 하죠. 그리고 홈에서 좋은 모습 올 시즌 3.30인데 홈에서 1.90 원정 5.09로 특히 홈에서 좋은 모습도 있다. 핸드릭스 제가 시즌 초반에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얘가 불펜으로 좌천이 됐는데 불펜으로 가가지고 가다듬고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선발로 2경기 나와가지고 5.2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2번 했거든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이후에 미러키 상대로 3.2이닝 7실점 천사 상대로 2이닝 2실점으로 다시금 마탱이가 갔어요. 핸드릭스가. 그래서 그냥 세인트루이스 쪽을 보면은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소니 그레이도 직전 신시내티한테 4.1이닝 6실점으로 홈에서 좀 한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냥 여러 가지 부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냥 소니 그레이 가면 편해. 근데 배당도 안 따라오고 컵스의 요즘 빠따 분위기가 되게 좋거든요. 볼티모어와의 3연전에서 이게 볼티모어가 거의 한 2, 3년 만에 처음으로 수입을 당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14안타, 11안타, 14안타 볼티모어를 말 그대로 폭격을 했어요. 지금 막 벨린저도 못 나오고 이런 와중에 있는데 그래서 컵스의 빠따 상태가 좋아가지고 이 경기를 세인트루이스를 함부로 못 누릅니다. 세인트루이스도 그 전에 막 5경기 연속으로 다 2자릿수 안타 치고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 켄자와의 2연전을 전부 패했고 6안타, 10안타 빠따가 그렇게 뭐 안 좋았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분위기가 세인트루이스도 좀 꺾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그냥 오바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요. 소니 그레이가 조금 쳐맞아줘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는데 8.5기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핸드릭스는 저는 뭐 한 번 2경기 정도 잘했다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좋게 볼 여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세인트루이스가 핸드릭스 상대로는 조금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핸드릭스 역시나 이렇게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좋은 면모가 있기는 했다. 이런 것들이 거슬리긴 합니다. 통산 세인트루이스 애들을 231타석에 상대를 했는데 피안 타율이 227밖에 안 돼요. 많이 상대했고 상대도 또 좋았다. 또 근데 뭐 양팀이 세인트루이스랑 시카고 컵스는 내셔널리그 중부직에서 알아주는 라이벌이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저는 오바 같은 거 한번 났으면 좋겠네요. 그냥 다음 이제 천사 대 시애틀 경기인데 타일러 앤더슨이랑 브라이언 우가 붙습니다. 타일러 앤더슨은 직전 경기가 상당히 좋았죠. 또 8이닝 동안 삼진 10개 잡으면서 3피안타 무사사구 경기 상당히 좋은 경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타일러 앤더슨은 선발이 필요한 팀들은 마감 시한에 무조건 얘를 데려오려고 애를 쓸 거다. 그만큼 올 시즌 활약이 상당히 좋은 와중에 있고요. 작년에가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이제 한 해 거르고 바로 또 좋아졌습니다. 좀 이제 볼넷 같은 부분들이 약간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뭐 요즘 들어서는 볼넷도 조금 괜찮은 부분도 있고 일단은 타일러 앤더슨은 천사는 저는 앤더슨이 나오는 경기마다 좀 역배 같은 거 볼만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자 근데 브라이언 우도 얘가 그 시즌 등판이 조금 시즌 데뷔 등판이 조금 늦었었는데 그 데뷔하기 전에 마이너리그에서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메이저리그 올라오자마자 처음에 한 대여섯 경기 정도를 되게 잘했거든요. 그러다가 클리블랜드한테 4이닝 3실점으로 기세가 꺾인 이후로는요. 지금 6월 25일이 마지막 등판이고 좀 부상자 명단 갔다 오고 직전 경기에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리앱 등판을 했는데 리앱 등판에서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우가 올 시즌 방어는 뭐 1.77이고 되게 좋게는 보이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좀 내다 보면은 클리블랜드한테 털린 이후로는 상태가 조금 안 좋다. 그리고 직접 마이너리그 리앱 등판 역시나 좀 안 좋았거든요. 물론 표본이 되게 얼마 없지. 2.2이닝밖에 안 되고, 제가 마이너리그 등판이다 보니까 이 친구의 구속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 전이랑은 달리 볼넷도 좀 주고 피오물런도 뭐 한 개 맞고 이러면서 썩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마침 이게 시애틀에 빠따가 되게 좀 무서운 와중에 있어요. 지금 천사는 엄청 못 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상충됩니다. 과연 타일러 앤더슨이 시애틀의 요즘 빠따 분위기가 좋은데 이거를 막아줄 수 있냐, 이것도 고민이고. 그래, 그렇다고 시애틀을 보자니 배당도 별로고 브라이언 역시 좀 리스크가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그냥 제 결론은 천사의 프레임으로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앤더슨 경기 때는 천사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야말로 역배 중에 역배를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냥 앤더슨 믿고 가는 거야, 한마디로. 다음 샌디 대 애틀랜타 경기인데, 이거도 쉽지가 않죠. 원래는 그 랜디 바스켓스는 제가 여러 차례, 샌디에이고도 지금 뭐 다르비슈나 머스그로브 이런 애들 다 빠져있다 보니까 뭐 바스켓스든 애덤 메이저든 이런 애들 올려서 써야 되는데, 근데 바스켓스가 요즘에는 경기 내용이 괜찮습니다. 5이닝 무실점, 4이닝 실점, 6.1이닝 2실점. 미러키, 보스턴, 애리조나 상대로 이 정도 했으면은 충분히 제 몫을 해준 거기는 해요. 그래서 바스켓스가 뭐 시즌 방어도 별로고 좀 여러 리스크가 있지만은, 그래도 올 시즌에 홈에서 3.41 정도로 좋았다. 원정 6.15에 대비해서는 일단은 딱히 바스켓스를 깎아내릴 건 없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슈벨렌바흐가 직전 경기가 커리어 베스트 피칭이었다는 거.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6이닝 실점으로 상당히 좋은 경기를 했다. 근데 올 시즌에 보면은 콜업해서 올린 다음에 심심치 않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슈벨렌바흐도 좀 못했을 때는 5이닝 4실점가량 해주고 이럴 때가 있지만은, 괜찮게 해줄 때는 막 볼티모어를 6이닝 2실점으로 틀어맞고, 디트같이 좀 빠따 별로인 팀들 6이닝 2실점으로 맞고 이랬었는데, 마침 지금 양 팀의 빠따가 되게 좀 안 좋은 형편에 있죠. 특히 샌디에고는 제가 여러 차례 얘네들도 시시니티처럼 분위기를 탈 때는 되게 잘하는데, 최근에 또 3경기 동안 4안타 4안타 6안타 빠따 분위기가 또 침체입니다, 샌디에고가. 그래서 내일도 슈벨란바가 요즘 같은 피칭이면은 샌디에고 상대로도 어느 정도 기대치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애틀랜타는 제가 몇 번 그 4연승을 달리기도 하고 좀 홈런 같은 것들은 기세가 올라온 게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또 애리조나의 최근 2경기는 8안타 5안타에 홈런도 한 방밖에 없고 이래가지고 사실 쉽지는 않아요. 내일도 애틀랜타가 우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 때 평소보다 많이 못 친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 경기도 피해갈 만한 경기긴 한데, 저는 굳이 따지자면 애틀랜타의 승리 정도는 배당상으로는 좀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애리조나 대 토론토인데, 이것도 일단 양팀의 빠따상으로 애리조나는 좋았던 빠따 흐름이 끊긴 반면, 토론토는 꽤나 지금 봐줄 만한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최근 5경기 동안 두 자릿수 안타를 4번이나 이렇게 갖기도 하고 꽤나 괜찮거든요. 지금 이제 서부 투어, 이렇게 시애틀이나 뭐 샌프란시스코, 애리조나 이렇게 투어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요즘에 빠따 분위기는 그래도 괜찮다는 점, 애리조나는 좋았던 빠따 분위기가 약간은 식었다, 이런 얘기를 드릴 법은 한데요. 선발상으로 저는 라인 넬슨을 얘기를 할 때마다 내내 이렇게 이상하게 홈에서는 못하고 원정에서는 잘한다. 최근에 다저스 원정, 샌디에고 원정, 같은 지구 라이벌들 원정 경기에서 5이닝 실점, 6.2이닝 실점 되게 잘해줬습니다, 라인 넬슨이. 그래서 이렇게 요상하게 원정에서는 잘해주는데, 이 새끼가 이상하게 홈에서는 좀 별로예요, 맨날. 그러니까 흐름이 좋았다가도 홈만원은 끊기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내일 그냥 넬슨이 얼마나 해줄지는 모르겠으나 좀 좋게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야리엘 로드리게즈는 제가 좀 기대를 좀 걸었었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활약이 좀 나쁘지 않다 보니까 올 시즌에 몇 번 올랐을 때도 불펜으로 뛸 때나 몇 번 괜찮았거든요. 근데 한번 클리블랜드한테 1.1이닝 만에 5실점으로 그냥 2회 만에 강판된 뒤로 이 새끼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겠다, 이랬는데, 한창 잘하던 휴스턴, 그리고 그때 선발이 헌터 브라운이었는데, 헌터 브라운을 상대로 6.2이닝 동안 1홈런을 맞으면서 훨씬 더 좋은 피칭을 하긴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1실점에 패배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일단은 야리엘 로드리게즈는 휴스턴전도 좋았고, 그 다음 시애틀전도 6이닝 무실점 1피안타 경기. 사실 선발상으로는 저는 이 친구를 조금 더 좋게 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빠따적으로도 애리조나는 한창 좋았던 분위기가 끝났고 토론토는 비교적 낫다. 저는 토론토 사이드로 한번 보고 싶어요. 역시나 토론토의 이런 불안한 뒷문도 그렇고, 물론 애리조나도 요즘에 시월드 같은 애들 그 불론 저지르면서 되게 안 좋은 와중에 있는데, 경기 후반부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저는 선발 구간이나 빠따 같은 보이는 지표로만 보면은 토론토 사이드를 역배 같은 거 볼만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대 미네소타 경기는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조 라이언이 피홈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시즌 방어를 뭐 3.29로 훌륭하고 홈보다도 원정에서 잘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늘 이 라이언은 피홈런이 문제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꾸준하게 잘하다가 한 7경기 동안 피홈런을 13개를 두드러 맞은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친구는 플라이볼을 많이 유도하는 투수기도 하고 피홈런이 너무 약점이에요. 하필이면 내 구장이 샌프란시스코. 최근 3년간의 이런 보정을 거쳐가지고 홈런 지표를 봤을 때 리그에서 홈런이 가장 안 터지는 구장이 어디냐?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다. 제가 이런 것들을 맨날 얘기해 드렸었거든요. 조 라이언이 이런 홈런 걱정을 좀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요즘 최근 피칭 내용도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었었고 가끔 홈런을 좀 몰아맞는다든지 그런 게 리스크인데 일단은 라이언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그런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일 해리스는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죠. 이제 직전 경기 7월 7일 등판이 복귀전이었는데 3.1이닝 동안 4실점으로 클리블랜드한테 당시에 클리블랜드는 빠따적으로도 사실은 좀 저점이었는데 좀 내리막이었는데 해리슨이 그 경기도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카일 해리슨도 그냥 개인적으로는 작년에도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었고 올 시즌에도 올라올 때는 4점대 초반 방어율로 그래도 봐줄만하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상을 털어낸 지도 얼마 안 됐고 컨디션도 그렇게 좋아 보진 않아가지고 이거는 일단 라이언이 선발의 우세는 가져간다고 보고요. 빠따적으로도 이게 샌프란시스코가 딱히 좋지가 않아요. 지금 또 최근 9경기 동안 한 자릿수 안타에 그치고 미네소타도 엄밀히 말하면은 한창 잘 치다가 화사카의 마지막 2경기 동안 6안타, 5안타 이렇게 치면서 흐름이 좀 끊겼는데 그래도 선발의 우세도 그렇고 미네소타를 조금 더 좋게 봐야 하지 않겠냐. 카를로스 코레아 손에 공 맞고선 약간 컨디션이 별로다. 그래도 돌아오긴 했죠. 제퍼스 이런 애들 잘하고 있고 미란다 얼마 전에 메이저리그 기록 12타석 연속 안타로 메이저리그 타이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고요. 루이스 같은 애들 그냥 또 부상 잘못난 가고 이런 게 리스크긴 한데 저는 늘 미네소타 빠따는 상수라고 봐요. 라이언이 홈런 리스크도 조금 덜 수 있는 구장이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미네 승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런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